안녕하십니까. 비트 선물 황제 비선황입니다. 현재 시간 2022년 1월 11일 오전 1시 15분 지나가는 중이에요. 어제 첫 영상 이후로 첫 번째 움직임이 있었는데 해당 움직임을 완벽하게 100% 예견하고 맞추고 수익을 실현을 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어떤 타점을 잡았는지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캡처한 슬라이드는 어제 촬영한 영상의 후반부 이제 요약 부분 파트에서 최종적으로 정리한 내용이에요. 정리한 내용. 오늘 차트가 아닙니다. 어제 차트예요. 여기에서 예측하기로는 우리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 시점에서 다시 1파와 5파가 서로 매칭된다는 얘기를 했죠. 서로 매칭이 됐을 때 이 지점이 저점이 아니라 진짜 4파가 한 번 남아있는 지점이다. 진짜 4파가 한 번 남아있는 지점이다. 라고 카운팅 분석을 했어요. 따라서 한 번 올랐다가 다시 저점을 깰 것이다. 올랐다가 저점을 깰 것이고 구체적으로 이 당시에는 롱을 잡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ABC 형태로 이대로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ABC 형태로 한번 올라줄 거다. 그 판단 근거는 이 구간부터 이 구간까지를 봤을 때의 피보나치 비율이었어요. 최대 382는 안 깰 것 같고 236은 깰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네모 사각형 영역 안에서 한번 상승이 있어야 되는데 이 상승이 이 첫 번째 A파 대비해서 1.236 혹은 1.382 구간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조그만 네모 영역이 나온 거고요. 이때 조그만 네모 영역의 구체적인 수치는 42.686 42.68K부터 잡았던 롱은 익절뿐만 아니라 스위칭을 하고 이 해당 잡은 숏은 전저점을 깰 것이다. 그럼 전저점에서 부분 익절 혹은 전액 익절을 하자. 그 다음에는 우리 첫 번째 시나리오는 39.6K를 뚫지 않고 강반등이 일어난다. 이건 시나리오인 거예요. 시나리오. 이 시나리오는 깨질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시나리오 안에서 가장 손익비가 좋은 구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 해당 구간에서 롱을 치게 되면 큰 상승 혹은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죠. 기술적 반등 혹은 큰 상승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이 반등을 먹던 큰 상승을 먹던 공통적으로 강하게 롱을 먹을 수 있는 타점이 된다. 그래서 이 해당 영역에서 롱을 잡아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롱을 잡아라라고 얘기를 했고 주의점 39.6K를 깨면 안 된다. 39.6K를 깨면 칼같이 손절하라고 해서 여기 X가 그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39.6K를 안 닫고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이 경우에는 지금 떨어진 파동이 임펄스로 떨어졌는지 혹은 좀 모호하게 떨어졌는지를 ABC로 떨어졌는지를 살펴보자. 임펄스로 떨어지면 이 파동이 물론 더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물론 더 진행될 수 있어요. 하지만 임펄스가 이 종결의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 마침표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홀딩을 좀 고려를 해보고 임펄스 형태가 아니다 라고 하면 618 반등에서 익절을 하자. 부분 익절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히 맞았어요. 이때
표기해놨던 이 수치값들은 변경 없이 차트에 현재 차트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아름답죠? 구체적인 타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구체적인 타점. 비선황, 비트 선물 황제는 어떻게 매도를 했는지, 이전에 롱 잡은 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제 방송 이전이었기 때문에. 방송 이후에 첫 번째 어떤 분석을 내놨는데, 저는 1파 혹은 A파, 첫 번째 시도되는 파 대비해서 진척도를 봐요. 얼마나 많이 진행이 됐는지에 따라서 이게 임펄스인지 ABC인지, 혹은 ABC면 얼마만큼 가야 되는지, 임펄스면 얼마만큼 가야 되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ABC가 나오게 되면 저는 한 382 정도를 맥스로 받고 236에서 382 정도가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해당 사각형, 해당 이제 포지션,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진입 타점은 이 236과 382를 포함하고, 이 상단은 전체 하락에 대한 0.382 되돌림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상단은 안 뚫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죠. 그래서 저는 236 구간과 382 구간은 1대2로 지정가 매수 물량을 잡고 있었습니다. 지정가 매수 물량을 잡고 있었고, 236을 뚫었죠. 여기서 236을 뚫고 382까지는 못 뚫어서 사실 많은 물량을 잡지 못했지만, 이 지점에서 정확하게 고점 타점에서 숏 스위칭이 들어갔어요. 숏 스위칭이 들어갔어요. 이거 지난 영상에서 말한 대로 그대로 한 겁니다. 이 숏은 언제 익절을 한다고 했죠? 전 저점을 깰 때, 전 저점을 깨는 것을 보고 여기에서 지정가로 익절 수익 실현을 했어요. 이때 이 타점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보면, 얘가 만약에 쭉 올라갔다고 가정했을 때 236 구간과 382 구간에 얘가 382 구간이에요. 382 구간 1.236 구간과 382 구간에 1대2 비율로 물량을 들어갔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평단가가 형성될 것이라고 봤고, 손절을 나게 되면은 1% 상승이죠. 교차 100배 기준으로는 투자한 시드가 사라지는 사라지는 정도의 이제 손실이에요. 그럼 투자 금액을 조절해야겠죠. 익절하게 되면 5% 익절이에요. 선물시장 관점에서 교차 레버리지 100배 기준으로는 투자 시드 대비해서 무려 이제 500% 수익 자리가 됐던 거죠. 마이너스 100% 손실 자리. 이기면 500%, 지면 마이너스 100%라는 거는 손익비가 1대 5라는 거예요. 이 1대 5 이런 식으로 저는 손익비 관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경우 관점이 5번 틀려도 6번째 맞으면 본전이 돼요. 제가 흔히 동전 던지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관점이 50%만 맞게 되면 해당 손익비로 매매를 하게 됐을 때를 가정하고 시드가 충분히 우상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점이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가는 포지션이 손익비가 높은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첫 번째 포지션은 이렇게 손익비가 굉장히 높은 포지션이었고, 실제 수익은 투자 시드 대비해서, 투자 포지션에 투자한 시드 대비해서 500% 수익이 실현이 됐습니다. 네,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는 우리 롱을 잡자고 했어요. 롱을 잡자고 했는데 어떻게 얘기를 했죠? 이 네모박스 영역 아래에서 롱을 잡는데 39.6K가 깨지면 뒤도 돌아보지 말자. 구체적으로 비선항은 어떤 가격에서 포지션 진입을 했느냐, 제가 중요하게 본다는 게 있었죠.
첫 번째 진행 대비해서 진척도를 봐요. 첫 번째 진행 대비해서 진척도를 보는데 한 2.618 정도를 생각을 했어요. 2.618 정도를 생각했는데 얘는 도저히 타점으로서 잡기가 어려운 거야. 손익비는 39.6K를 바로 등지고 있기 때문에 손익비는 굉장히 높지만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 39.6K를 뚫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236 구간을 하나의 어떤 매수 진입할 수 있는 타점 중에 하나라고 봤고, 더 매력적으로 느꼈던 포지션은 제가 실제로 들어간 포지션인데 이 사파의 되돌림 구간이에요. 사파의 되돌림은 1.236, 1.382, 1.168로 나올 수 있는데 앞선 그 진행된 분석했던 어떤 타점과 1.382는 이미 겹쳐요. 같은 이유로 너무 손절점이랑 가깝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손절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두 개의 타점 가운데에서 저는 1.236으로 들어갔습니다. 1.236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시나리오 1이 깨지지 않게끔 기도를 하는 거고, 스탑 로스는 당연히 꼼꼼하게 39.6K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얘를 안 깼을 때 사실은 정확한 타점이긴 했어요. 이 지점까지 정확히 왔다가 좀 확대해서 볼까요? 정확히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도 그어놨던 선이에요. 39.63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반등을 줬는데 물론 이 지점이 진입 타점으로는 적합하진 않았어요. 적합하진 않았지만 예상했던 것에 매우 근사하게 내려왔고 롱을 잡았고 스탑로스가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익절하는 전략을 세워야 돼요. 이제는 익절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죠? 이게 진반등이고 중기적 저점이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시나리오 원관점이죠. 두 번째로 이 매물대 영역이기 때문에 강한 되돌림 반등이 올 수 있다. 강되돌림. 어떻게 보고 판단하느냐? 내려오는 모양을 보고 좀 판단을 하겠다 했는데 물론 지금 엄청 세게 반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이게 임펄스로 안 보여요. 물론 이렇게 종료되는 경우가 있긴 해요. 있긴 한데 제 눈에는 임펄스로 안 보인다. ABC로 보인다. ABC로 보이면 어떻게 하자고 했죠? 전체를 다 홀딩하는 것이 아니라 618 영역에서 618 영역, 지금 618 뚫었어요. 실제로 절반 익절이 지금 분할 익절이 된 상태입니다. 영상 찍는 중에 익절이 됐네요. 이 0.618 구간을 뚫었을 때 절반을 익절하고 나머지를 홀딩한다. 이게 되돌림이긴 한데 진짜 저점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 얘는 뭘로 유발되는 거죠? 내려온 모양이 ABC였다. 찐반등이려면 이 강한 반등 자체는 진반등의 요건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내려온 게 임펄스로만 내려왔으면 고민 덜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포지션을 잡고 있을 때에는 손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반등처럼 보이는 캔들이지만 이 패턴으로 봤을 때 임펄스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진반등의 60, 강되돌림의 40 정도를 생각을 해서 임펄스 했으면 진반등을 한 90 정도 줬을 겁니다. 0.618 구간에서 절반 정도를 익절을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지난 분석 이후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대응하고 있는 과정과 매수 매도 타점을 완벽하게 제 수준까지 오픈을 해서 공유를 드린 거고요. 현재 운이 좋다고 할 수 있죠. 사실 매일 이렇게 관점이
맞는 건 아니에요. 다만 손익비 높은 포지션이 중요하고, 두 번째 포지션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면, 제가 이 타점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손실을 보게 되면 투자 시대에 100%가 날아가요. 이익을 보게 되면 사실 상방은 다 뚫려 있으면 상방은 다 뚫려 있는데 지금 분할 익정 기준으로 해서 400% 수익을 봤어요. 오늘만 내려오는 거 500%, 올라가는 거 400%, 즉 투자 시드 대비해서 400 플러스 500% 해서 900% 수익이 달성됐다. 여러분도 꾸준히 제 관점 참고하시고 공부하게 되면 저와 같은 동일한 타점과 분석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비트 선물과 관련된 알찬 영상 많이 올릴 계획입니다. 제 분석과 관점 자주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